제발 누군가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베를린 샤리테 병원 응급수술실에 절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 병원의 의료진들이 모두 한 환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환자의 목 부위는 끔찍했습니다.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경추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혈관과 신경, 척수가 얽히고 설킨 채 생명의 신락 같은 연결고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요한 밀러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낸 그조차 이번만은 손을 들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도 포기했고 뮌헨 대학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 간호사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환자는 프리드리히 슈미트. 독일 자동차 부품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수십억 유로의 재산을 가진 그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늘과 실만 주세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수술실 구석에 서 있던 22살짜리 한국 남자였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평범한 옷차림을 한 그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밀러 과장이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시아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분 후 그 수술실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적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한국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퇴근길인가요? 집안일을 하시면서인가요? 아니면 편안히 누워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사흘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3월 중순 베를린의 봄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3시간을 날아온 강민주는 베를린 테겔 공항 입구를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독일이구나. 22살 민준에게 이번 여행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기념으로 참석하게 된 유럽국제의학회의였습니다. 배낭 하나만 메고 나선 그의 모습은 여느 젊은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베를린 시내로 향하는 길, 민주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넓은 도로가 신기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브란덴부르크 문이지.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여행 가이드북을 꺼냈습니다. 꼼꼼히 적어놓은 계획표에는 일주일간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가로 들어서던 중이었습니다. 쾅! 갑작스러운 충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택시 오른쪽 건설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인부 한 명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마인곳! 택시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차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잠깐만요. 택시 기사에게 말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민준을 보며 택시 운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헤이, 위험해. 하지만 민준은 이미 부상자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건설 인부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목 부분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쉬기 어려우세요? 민준이 독일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독일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부상자는 고개를 간신히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주변을 살피며 부상자의 목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출혈이 심각해 보였지만 다행히 주요 혈관은 피해간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민주는 자신의 스카프를 벗어 부상자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습니다. 지혈하는 위치와 압력이 정확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슈탄드백, 슈탄드백.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물러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그냥. 민준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구급대원이 그의 응급처치를 보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저요, 그냥 출혈이 심해서. 의료진이에요? 구급대원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의 지열 처치가 상당히 전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했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급대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헤이, 아시아인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 목소리에 명백한 경계와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것뿐인데 이런 반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비켜줘요. 당신 같은 관광객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민준은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민준을 밀어내고는 부상자를 응급차에 옮겼습니다. 민준이 해놓은 지열 처치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에게는 고마움의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저기요, 환자분이 어느 병원으로 가시는지. 민준이 뒤늦게 물어보려 했지만 구급차는 이미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의로 도움을 주려 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과 무시뿐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구급 대원들이 좀 무례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끼어든 거니까. 민준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첫날이 이런 식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그 부상자가 계속 신경 쓰일까요? 분명 구급차가 데려갔으니 병원에서 잘 치료받을 텐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결국 택시에 다시 올라타며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 구급차가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아세요? 아마 샤리테 병원일 거예요. 이 근처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거든요.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거기로 가주실 수 있나요? 샤리테 병원의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이곳이 얼마나 권위 있는 곳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그 부상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아까 건설 현장 사고로 실려온 환자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접수처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가족이 아니면 환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딱 잘라 말하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눌한 독일어와 동양인 외모를 보며 대충 처리하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는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볼 일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저 환자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수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기다리던 중년 백인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기요, 이 아시아 학생이 계속 줄을 막고 있는데요. 저는 급한 일이 있거든요. 짜증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제발 좀 비켜주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그 남성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민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도 귀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세요.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응급실 쪽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닥터 밀러, 건설 현장 사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까 그 부상자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응급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목 부위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해. 혈관 파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현장에서 누가 응급처치를 했다고 했지.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한 응급처치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환자분 현장에서 응급처치해드린 사람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요한 밀러 과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민준의 어린 외모와 어눌한 독일어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다고. 네, 목 부위에서 출혈이 심해서 스카프로 지혈을. 사실 당신이 한 처치 덕분에 환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꽤 정확한 지혈이었습니다. 밀러 과장의 말에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의 표정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목 부위 혈관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주변 의료진들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전문적인 의료진의 영역이에요. 여행 중인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민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한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밀러 과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도움 주신 건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처리할게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은 그저 구경꾼 취급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네, 좋은 여행 되세요. 민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응급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닥터, 환자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급하게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민준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계속해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수술 준비, 혈관 봉합 시도,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가 생과 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간호사가 급하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응급실의 관계자 아닌 사람은 모두 나가주세요. 민준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로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로비의 벤치에 앉아있는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선의로 도우려 했는데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응급실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환자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아까 건설 현장 사고 환자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간호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응급수술로 생명은 구했어요. 하지만 목 부위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후유증이 걱정돼요. 앞으로 며칠이 고비일 것 같아요. 민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더 잘했더라면, 더 정확하게 처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때 밀러 과장이 지나가다가 민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네,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환자가 살았어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밀러 과장의 말에 민주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네, 정말 고생하셨어요.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환자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이 다시 이 병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베를린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그 환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도 베를린 장벽 기념관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겠지. 병원에서 잘 치료하고 있을 테니까. 혼자 중얼거려 봤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국제의학회에 등록을 하러 갔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연장에 앉아 있었지만 발표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환자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계속해서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독일 의대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도 한국에서 왔어요? 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번 학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베를린 의대 6학년이에요. 학회 재미있죠? 그 학생의 말에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집중이 잘 안 돼서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주는 사흘 전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를 목격했고 응급 처치를 했던 일, 그리고 환자 상태가 걱정되는 일을 말했습니다. 독일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고 말이군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환자가 프리드리히 슈미트라는 분이거든요. 누구요? 민준이 되물었습니다. 독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부품 회사 사장이에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수십억 유로의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예요. 민준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슬픈 소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대요. 샤리테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네, 경추가 완전히 절단됐다고 해요. 혈관이랑 신경, 척수가 다 엉켜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대요.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이랑 뮌헨 의대에서도 다 포기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먼저 나가볼게요. 강연장을 빠져나온 민주는 곧장 택시를 잡았습니다. 샤리테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민주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경추 완전 절단, 혈관과 신경, 척수 손상. 분명 어려운 경우지만 불가능한 건 아닐 텐데. 한국에서 배웠던 전통 봉합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던 침구술을 응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한국 전통 의학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그 방법을 쓰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독일이야. 유럽 최고의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게다가 나는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해.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주는 또다시 접수처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저기요, 프리드리히 슈미트 환자분 소식을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사흘 전에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궁금해서.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당신이 그 한국 학생이군요. 의료진들이 당신 얘기를 했어요. 응급 처치를 정말 잘했다고. 민주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니. 환자분은 어떤가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병원 최고 의료진이 모두 모여서 회의 중이에요. 하지만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여기 최고 전문의들만 모이는 자리예요.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의대를 졸업했고 한국 전통의학도 배웠어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미안하지만 안 돼요. 규정이 그래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할 수 없이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의료진들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표정들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불가능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경추 손상이 너무 심각해. 혈관을 봉합한다 해도 신경 연결이 문제야. 척수 손상도 있고 12시간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의료진들의 대화를 들으며 민주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12시간. 그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것입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무시당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민주는 의료진들이 사라진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여러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밀러 교수,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나도 20년간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경추 완전 절단의 혈관, 신경, 척수 손상까지. 이건 의학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야. 민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나 의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포기할 때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의료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민준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흘 전에 프리드리히 슈미트 씨에게 응급 처치를 했던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밀러 과장이 민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당신이. 그런데 여기는 의료진 회의 중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 젊은 한국 남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10여 명의 독일 최고 의료진들이 모두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제안을 한다고? 한 노년의 교수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봉합술을 알고 있습니다. 경추 절단과 같은 복잡한 손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준의 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 전통의학? 그게 뭔데? 침술 같은 거 말하는 건가? 과학적 근거가 있나? 의료진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밀러 과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잠깐 일단 들어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민주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할아버지의 의학 노트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침구술을 현대의학과 접목한 방법입니다. 미세한 혈관과 신경을 연결할 때 서양의학의 봉합술보다 더 정교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정교한 그림과 한글로 된 설명이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 의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방식 아닌가? 현대의학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 이런 걸 쓴다고.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방식이지만 효과는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미세혈관 봉합에서는 서양의학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준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례가 어디 있는데? 또 다른 의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연구된 사례들입니다. 논문으로도 발표되었고, 아시아에서만 통하는 방법이겠지. 유럽 환자한테는 안 맞을 거야. 한 의사가 비웃었습니다. 인체 구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습니다. 민준이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밀러 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씨, 당신의 열정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프리드리히 슈미트는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만약 실패하면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살 수 없지 않나요? 민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밀러 과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프리드리히 슈미트의 딸 카타리나 슈미트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슈미트 씨,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밀러 과장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카타리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 최고의 병원이라면서 우리 아버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불가능?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타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시도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카타리나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사흘 전에 현장에서 환자분께 응급처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 당신이. 카타리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당신 얘기를 하더군요. 덕분에 아버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경추 절단을 치료할 수 있는 한국 전통 봉합술입니다. 한국 전통 봉합술? 카타리나가 되물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인데 미세혈관과 신경 연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슈미트 씨, 밀러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위험할 게 뭐가 있나요? 카타리나가 되물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어때요? 밀러 과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타리나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 정말 할 수 있나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카타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에게 맡기겠어요. 슈미트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위험한. 밀러 과장이 말했지만 카타리나는 단호했습니다. 결정은 제가 내렸어요. 지금 당장 수술 준비를 해주세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밀러 과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가족이 지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카타리나가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카타리나가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도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밀러 과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강 씨, 준비하세요. 1시간 후에 수술실에서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한 노년의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정말 할 수 있겠어? 이건 장난이 아니야. 민준이 그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환자는 죽습니다. 그럼 시도했다가 실패해도 죽는 거 아닌가? 최소한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민준의 대답에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용감하군. 아니면 무모한가?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교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운을 빌어.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수술실에서 보조하지.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민준은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면 분명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병원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수술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1시간 후 샤리테 병원 수술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료진들, 슈미트 가족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온 언론까지. 이 수술은 이미 독일 의료계에 큰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깨끗이 소독을 마치고 수술복을 입은 채 들어섰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이미 여러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과장, 노년의 교수, 그리고 여러 간호사들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프리드리히 슈미트가 마취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목 부위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 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었나요? 밀러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도구들은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밀러 과장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주 가는 바늘들과 특수한 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침구 도구였습니다. 설마 저걸로 수술을 한다고? 한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 바늘과 실이면 충분합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늘들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었습니다. 실은 특수하게 꼬아진 명주실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정말 저런 걸로 수술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환자의 목 부위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붕대가 벗겨지자 끔찍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경추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고 혈관과 신경, 척수가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한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상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혈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신경의 끊어진 지점을 파악했습니다. 척수의 손상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바늘을 집었습니다. 아주 가는 바늘이었지만 민준의 손에서는 정교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경동맥부터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혈관 벽을 통과했습니다. 너무나 정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실이 혈관을 감싸며 연결되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완벽했습니다. 저건 대체. 밀러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준의 바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양 의학의 봉합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섬세하고 더 정교했습니다. 혈관이 연결될 때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완벽한 지혈이었습니다. 놀라운데, 노년의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혈관, 세 번째 혈관이 차례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척수와 신경 연결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가 평생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잠깐.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척수 연결은 너무 위험해. 차라리 그냥 두는 게. 아니요,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환자는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더욱 가는 바늘을 집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한 굵기였습니다. 수술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바늘이 척수에 닿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비단을 다루듯이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신경섬유가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민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하고 다시 집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쉬지 않고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생명을 잇는 실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신경섬유가 연결되었습니다. 민준이 바늘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술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다 연결했어? 밀러 과장이 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완벽해. 모든 혈관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어. 출혈도 없고 신경도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밀러 과장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한국 전통의학의 힘입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년의 교수가 다가와 수술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0년간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봉합은 처음 봐. 너무나 정교해. 어떻게 배운 거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통의학의 대가셨거든요.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수술 부위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완벽한 봉합이야. 저렇게 가는 바늘로 어떻게? 이건 예술 작품 수준인데.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환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때 진짜 성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맞아, 마취를 깨워봐야 알 수 있어. 밀러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과 의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환자가 깨어날까? 깨어난다면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 신경 연결이 제대로 된 걸까? 10분이 지났습니다. 프리드리히 슈미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깨어나고 있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또 몇 분이 지났습니다. 슈미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슈미트 씨, 들리세요? 밀러 과장이 물었습니다. 슈미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어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았습니다. 슈미트 씨, 손가락을 움직여 보실 수 있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슈미트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여. 정말 움직이고 있어. 한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여 보세요. 밀러 과장이 말했습니다. 슈미트의 발가락도 움직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신경 연결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믿을 수 없어. 이건 기적이야. 의료진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밀러 과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아직 회복 과정이 남았습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환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노년의 교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오늘 역사를 만들었어. 이 수술은 의학 교과서에 실릴 거야. 민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카타리나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밀러 과장이 나왔습니다. 카타리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성공했습니다. 밀러 과장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의 아버지는 살아나셨어요. 카타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손발도 움직이세요. 완전한 회복이 기대됩니다. 카타리나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를 감사할 게 아니라 강민준 씨를 감사하세요. 그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민준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카타리나가 달려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살렸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언론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청년 의사가 독일 억만장자를 구했다는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 날 베를린의 모든 신문이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한국 청년 의사, 독일 억만장자의 생명을 구하다. 유럽 최고 병원도 포기한 환자, 한국 전통의학으로 기적의 회복. 샤리테 병원 앞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는 병원 측이 마련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밀러 과장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한국 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주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민준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어떻게 이런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의 침구술을 현대의학과 접목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술이었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의료진들도 포기한 환자를 어떻게 살릴 생각을 했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환자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 전통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구술은 미세한 혈관과 신경을 다루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양 의학과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의 대답에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일단 환자분의 회복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준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수술 정말 대단하셨어요. 접수처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민준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간호사가 민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기 사실 이틀 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대했죠.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이 정말 훌륭한 의사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이에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복도를 더 걸어가자 밀러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강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병원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주는 밀러 과장을 따라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씨. 백발의 병원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볼프강 슈나이더, 이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악수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제가 느껴야 할 말이에요. 병원장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민준이 앉자 병원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수술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 봉합 기술은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학회에 참석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저를 고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확히는 연구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의 한국 전통 봉합술을 우리 의료진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연구도 진행하면 좋겠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독일에서 일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병원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민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온 민주는 복도에서 카타리나를 만났습니다. 강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카타리나가 민준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앉자 카타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 당신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카타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깨어나서 제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민준도 감동받았습니다. 환자분이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의사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카타리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요. 당신께 사례금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단순한 사례금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감사의 표시예요. 카타리나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카타리나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한국과 독일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해요. 당신이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민주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요? 네, 한국과 독일의 젊은 의사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의 융합도 연구하고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민준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 다시 상의하죠.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민준은 프리드리히 슈미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슈미트가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 내 생명의 은인이 오셨군요. 슈미트가 밝게 웃었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준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앉아 있으니 꿈만 같아요. 슈미트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발가락도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회복 속도가 빠르시네요. 민준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강 씨, 제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요. 슈미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빚이라니요. 저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의사들이 저를 포기했을 때 당신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압니다. 슈미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환자분은 확실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용기에 감사해요. 슈미트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이 당신에게 제안했죠? 의료 교류 프로그램 말이에요. 네,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이건 단순히 당신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슈미트의 말에 민주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실을 나온 민주는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베를린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낯선 도시였는데 이제는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각이 많으시군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노년의 교수가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민준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교수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헬무트 바그너라고 합니다. 어제 수술실에 있었던 교수예요. 기억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죠.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도움은 당신이 준 거예요. 나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죠. 헬무트 교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50년간 의사 생활을 했지만 어제 같은 수술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궁금해요. 처음에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무섭지 않았나요? 모두가 당신을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용기 있는 젊은이군요. 헬무트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당신은 22살의 나이에 그 용기를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의사는 환자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훌륭한 가르침이네요. 그 할아버지를 꼭 만나 뵙고 싶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전통 의학에 대한 이야기, 독일 의학의 발전 과정, 그리고 동서양 의학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 씨, 나는 당신이 독일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헬무트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가 필요해요. 새로운 시각으로 의학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고민 중입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남아서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시간을 두고 결정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민주는 호텔 방에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내 소식이 여기 한국 뉴스에도 나왔더라.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까지 큰 뉴스가 됐나요? 그럼 독일 억만장자를 살린 한국 청년 의사라고 크게 나왔어.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민주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내 실력이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게 드디어 빛을 발한 거야. 그런데 민준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연구원 제안을 받은 것, 의료 교류 프로그램 책임자 제안을 받은 것, 그리고 자신의 고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거기 남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정말요? 왜요? 내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독일은 의학이 발달한 나라야. 거기서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찬성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부모님의 말에 민주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엄마. 잘 생각해 볼게요. 통화를 마친 후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프리드리히 슈미트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슈미트의 컨디션은 더욱 좋아져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 앉아 있었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 씨, 어서 오세요. 슈미트가 밝게 맞이했습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의사들이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하더군요. 슈미트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강 씨 결정은 했나요? 민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독일에 남겠습니다. 슈미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든지 들어드리죠.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일 젊은 의사들에게 한국 전통의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슈미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에서도 의사들을 초청해서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류 프로그램이 되려면 양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슈미트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자금도 시설도 인력도 모두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슈미트 씨께서 완전히 회복하신 후에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2달 후쯤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죠. 슈미트가 제안했습니다. 민준이 동의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민준은 곧장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볼프강 병원장은 민준의 결정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 병원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연구실과 사무실은 이미 준비해뒀어요. 그렇게 빨리요? 물론이죠. 당신 같은 인재를 놓칠 수 없으니까요. 병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3층에 마련된 연구실은 최신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현미경, 수술도구, 의료기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당신이 연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밀러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당신의 사무실이에요. 문을 열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과 의자, 책장과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빈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 액자는 뭐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의사 면허증을 걸어두려고요. 독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거기 거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저는 아직 독일 면허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당신은 연구원 신분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독일 의사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밀러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민준은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민준을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박사, 이 환자 차트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젊은 레지던트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목 부위 혈관 손상인데 봉합이 어려워서요. 민준이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전통 봉합술을 응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같이 가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민준은 레지던트를 데리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작업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혈관이 복잡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준이 가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이 각도로 접근하면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레지던트가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15분 만에 봉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놀라워요. 보통은 1시간은 걸리는데. 레지던트가 감탄했습니다.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의사가 놀라운 봉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둘씩 의료진들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강 박사, 이 수술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도 그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민준은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의료진들을 도왔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은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혈관 수술이나 신경봉합 수술에서는 민준의 도움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프리드리히 슈미트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슈미트는 이미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강 박사,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말 어때요? 토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죠.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준은 베를린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슈미트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정원과 우아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박사님.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박사 잘 오셨어요. 슈미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목의 붕대는 이미 제거되어 있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죠. 이제는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문제 없어요. 슈미트가 몇 걸음 걸어 보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회복이네요. 의사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식사 준비가 되었어요. 슈미트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카타리나와 슈미트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워요. 카타리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트 슈미트예요. 남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슈미트 부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전통 요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민준은 슈미트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슈미트는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슈미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죠. 당신과 비슷해요, 강 박사. 저요? 네, 당신도 어린 나이에 독일까지 와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냈잖아요.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민주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슈미트가 손가락으로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믿음과 용기,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식사 후 슈미트는 민준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사업 관련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 박사,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슈미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 말이에요. 네, 듣고 싶습니다. 민준도 앉았습니다. 저는 베를린 시내에 연구소를 하나 지을 생각이에요. 슈미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의료연구소요. 거기서 한국과 독일의 의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규모가 꽤 크겠네요. 네, 투자 금액만 2천만 유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2천만 유로면 한국 돈으로 약 27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큰 투자를요?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게다가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슈미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동서양 의학의 융합은 분명 미래 의학의 방향이에요. 그 선두에 서고 싶어요. 민주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연구소의 소장을 맡아주세요. 슈미트가 제안했습니다. 소장이요? 저는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한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능력과 열정이죠. 당신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민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큰 책임이었지만 동시에 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준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훌륭한 의사들을 모셔와야 해요. 당연하죠.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세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게요. 그날 밤 민주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에 있는 은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사님은 민준이 서울대 의대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이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독일에서 큰일을 하고 있다면서? 은사님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교수님께 제안 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제안인데? 독일에 새로운 의료연구소가 생깁니다. 한국과 독일의 의학 교류를 위한 곳인데요. 교수님께서 한국 측 책임자를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은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 민준은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교환해서 교육하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한번 해보지. 은사님이 동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니 자랑스럽구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준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독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준비해야 하니까.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구나. 그때까지 저도 준비 잘하고 있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저녁에는 연구소 설립 준비를 했습니다. 건축가를 만나서 연구소 설계를 논의하고 장비업체와 미팅을 하고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구소 건물의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를린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1층은 외래 진료실, 2층과 3층은 연구실, 4층은 교육실, 5층은 사무실과 회의실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카타리나가 건축 현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많은 의사들이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민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신뢰해요.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거라고 믿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베를린 한국-독일 의료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은 베를린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개원식 날 독일과 한국의 많은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독일 보건부 장관도 왔고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동서양 의학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민준이 개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원 후 연구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5명의 의사들과 독일의 10명의 의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치료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의학과 서양 현대의학의 융합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베를린의 의료진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침구술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민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침구술은 단순히 바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인체의 경락을 이해하고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민준은 실제로 침을 놓는 시연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지점에 침을 놓으면 통증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서양 의학의 신경 차단술과 비슷하지만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실제 환자 치료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난치성 통증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서양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던 환자들이 한국 전통 의학의 도움을 받아 회복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10년간 등 통증에 시달렸어요. 한 40대 여성 환자가 말했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3개월 치료받고 나니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연구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환자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녁에는 젊은 의사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말에도 세미나와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은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아, 한국에서 내가 필요해. 은사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교수님? 서울대 병원에서 새로운 통합의학센터를 만들려고 해.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센터인데 책임자를 찾고 있어.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너를 원해. 독일에서의 경험과 실력이 딱 맞다고 하더라. 돌아올 생각 없니?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도 좋았지만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마. 기회는 지금이야. 민주는 그날 저녁 프리드리히 슈미트를 만났습니다. 슈미트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회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박사,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슈미트가 민준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통합의학센터 책임자를 맡아달라고요. 슈미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당신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 연구소는 어떻게 하죠?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슈미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 박사, 당신의 꿈을 기억해요? 슈미트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온 거예요. 민주는 감동받았습니다. 슈미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석 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정말이세요? 한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계속 운영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민준의 말에 모두가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민준이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후임 소장은 헬무트 바그너 교수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발표했습니다. 헬무트 교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 박사가 만든 훌륭한 기반 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연구소의 모든 일을 헬무트 교수에게 인계했습니다. 환자 목록, 연구자료, 교육 프로그램까지 세세하게 정리해서 넘겨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연구소 직원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강 박사, 정말 감사했어요. 한 간호사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저야말로 여러분께 감사해요. 민준이 감동받았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프리드리히 슈미트 가족도 송별 만찬을 열어주었습니다. 강 박사,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예요. 슈미트가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꼭 연락하세요. 당연하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거예요.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민준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밀러 과장, 헬무트 교수, 연구소 직원들, 그리고 슈미트 가족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독일에서의 1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민준이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 박사. 밀러 과장이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민준은 마지막으로 슈미트를 안았습니다. 슈미트 씨, 건강하세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당신도 한국에서 건강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곧 다시 만나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준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독일에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13시간 후 민준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달려와 안았습니다. 잘 돌아왔구나.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민준도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독일에서 정말 큰일을 했더라.
자랑스럽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한글 간판들, 익숙한 거리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반가웠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서울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장실에서 은사님과 병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잘 돌아왔어. 은사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강민준 박사님 환영합니다. 병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독일에서의 활약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병원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병원의 통합의학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방과 양방이 협력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죠. 민준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센터는 5층 건물 전체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1층은 외래 진료, 2층은 입원 병동, 3층은 수술실과 시술실, 4층은 연구실, 5층은 교육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네,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통합의학센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센터장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장이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영광스러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독일과의 교류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베를린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을 교환하고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병원장이 동의했습니다. 국제 협력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석 달 후 서울대 병원 통합의학센터가 개원했습니다. 개원식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프리드리히 슈미트와 헬무트 교수가 축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한국 의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민준이 개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장점을 결합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센터는 개원 첫날부터 많은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서양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을 한방과 양방을 결합해서 치료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10년간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환자가 말했습니다. 진통제만 먹다가 위장도 망가졌고요. 차트를 살펴본 민주는 한방 의사와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침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물리 치료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그 환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환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센터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고 예약이 석 개월 이상 밀릴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통합의학의 원리와 실제 적용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배운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민준이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동서양 의학의 융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청중석에는 100여 명의 의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레지던트부터 경력 있는 교수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슈미트의 수술 사례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환자를 한국 전통 봉합술로 살렸다는 이야기에 많은 의사들이 감동했습니다. 강 센터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 젊은 레지던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봉합술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답변했습니다. 매달 10명씩 선발해서 6개월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조언을 구하고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민준은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의사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25살의 젊은 외과의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도 센터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소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항상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독일에서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수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항상 보조만 시켜요. 실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다음 주부터 제 수술에 참여하세요.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정말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다음 주부터 소연은 민준의 수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민준의 차근차근한 지도 덕분에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여기 혈관을 이렇게 봉합하면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소연이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좋아요, 정확해요. 민준이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세요. 3개월 후 소연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복잡한 봉합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 감격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기회를 못 얻었을 거예요.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기회만 준 거고 실력은 원래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준은 많은 젊은 의사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이나 배경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력을 키워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민준의 제자들이 전국 병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며 민준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독일에서 온 소포를 받았습니다. 프리드리히 슈미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포를 열자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강 박사에게 당신이 제 목숨을 살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당신의 노고에 보답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친구 프리드리히 슈미트. 상자를 열자 정교하게 만들어진 바늘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장인이 만든 의료용 바늘이었습니다. 각 바늘에는 민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감동받았습니다. 슈미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곧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슈미트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바늘로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항상 기원합니다. 석 달 후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프리드리히 슈미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강 박사. 슈미트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래요, 슈미트 씨. 민준도 기뻐했습니다. 슈미트는 이틀간 한국에 머물며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설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만나고 환자 치료 과정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슈미트가 감탄했습니다. 베를린 연구소보다 더 체계적이네요. 당신 덕분에 배운 게 많아서요.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강 박사, 당신을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슈미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22살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죠. 저는 당신만큼 용기가 없었어요. 슈미트 씨도 충분히 용기 있는 분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저를 믿고 수술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슈미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의학의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슈미트를 배웅하며 민준은 말했습니다. 슈미트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슈미트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이 기회를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지켜봤을 뿐이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이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소연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센터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전국 젊은 외과의 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소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민준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 센터장님 덕분이에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의사였어요. 하지만 센터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3년 후 서울대 병원 통합의학센터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통합의료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고 수만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젊지만 이미 한국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민주는 외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민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는데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차트를 살펴본 민주는 곧 무릎 관절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어르신, 일단 3개월간 통합치료를 해보시죠.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을 고려하고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노인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개월 후 그 노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노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어요.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노인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의사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순간들이 민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제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센터에서 교육받은 의사들 중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센터와 독일 베를린 연구소가 공동으로 국제통합의학학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회에는 여러분 모두 발표자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정말요? 한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세계에 알릴 기회예요. 민준이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실력이 있어요. 제자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석 달 후 서울에서 제1회 국제통합의학학회가 열렸습니다. 30여 개국에서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슈미트와 헬무트 교수가 왔고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저명한 의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에서 민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환자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의학으로 그분을 살렸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각각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의학의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많은 의사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민준의 제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소연도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통 봉합술의 현대적 응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민주는 뒤에서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 무시당하던 젊은 의사가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프리드리히 슈미트와 함께 앉았습니다. 강 박사 정말 대단해요. 슈미트가 감탄했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들다니. 슈미트 씨가 처음 기회를 주셨잖아요. 민준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기회는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슈미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죠. 그때 헬무트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두 분 다 겸손하시네요. 헬무트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슈미트 씨는 투자를 결정했고 강 박사는 실행했어요. 둘 다 중요한 역할이죠. 세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미래의 의학을 위해 건배. 함께 외쳤습니다. 다음 날 슈미트와 헬무트 교수가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 나간 민준에게 슈미트가 말했습니다. 강 박사 당신을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5년 전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 때였죠. 그때 당신은 22살이었어요. 슈미트가 회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두가 포기한 환자를 살리겠다고 나섰죠.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용기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슈미트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5년 전 생과 사의 기로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센터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5년 전을 돌아보았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날 건설 현장 사고를 목격했던 순간 샤리테 병원에서 무시당했던 기억 회의실 문을 두드렸던 그 떨림, 그리고 수술실에서 바늘과 실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순간까지 모든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문이 열리며 김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센터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있었어. 소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센터장님, 저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센터장님은 후회한 적 없으세요? 무엇을? 그때 독일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한 것이요. 실패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 두려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시도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그게 센터장님의 힘인 것 같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 배워야 할 점이에요. 며칠 후 민주는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8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민준아, 잘 왔구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내 소식은 많이 듣고 있단다. 민준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건 기술일 뿐이야. 그걸 살려낸 건 내 용기와 노력이지. 할아버지,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라. 할아버지는 왜 저한테 전통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내게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지. 가능성이요? 응,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말이야.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진짜 의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내게는 그게 있었어. 민주는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제 너도 후배들을 잘 가르쳐 줘야지. 할아버지가 당부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가르쳐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제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센터 강당에 100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독일에서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시도했어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도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진짜 의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환자가 살아있는 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나이 때문에, 경험 부족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건 단순히 환자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환자의 가족, 환자의 미래, 그리고 의학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까지 살리는 거예요. 강당이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독일에서 자신이 느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이 젊은 의사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독일 수술 5주년이 되었다. 5년 전 그날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때의 용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믿고 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로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외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수십 명의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다 포기했대요. 민주는 환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독일에서 자신이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늘과 실만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때의 용기가 지금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자세히 살펴보죠.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환자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민주는 환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5년 전 그 어린 소년이 바늘과 실만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날의 용기가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나 외모, 배경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도 혹시 주변에서 과소평가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민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